지난 23일 부임한 김득환 주 토론토 총영사가 한인사회에 부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해외에서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 부임하게 돼 영광이라는 김신임 총영사는 우선 민원실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동포분들이 편하게 총영사관에 오셔서 민원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총영사관이 워낙 작아 쉽지는 않지만 민원실 내부를 좀 개조하고 직원 배치와 업무 조정 등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반을 꾸리고 민원인을 위한 대기 공간을 마련하며 인력 충원과 이전까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여기 총영사로 있을 때 어떻게든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할 테니까 조금 인내를 가져주시고 좀 지켜봐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토시와 논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에 있는 그 일부 정원들을 주차장으로 개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많은 자리는 아니지만은 좀 멀리서 오신 분들이나 좀 장애가 있은 분이나 임산부 등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좀 주차장 일부라도 혐오범죄 근절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정부, 시정부뿐만 아니라 경찰 당국과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혐오범죄 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각종 한인단체와도 연대하여 혐오범죄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인 사회를 지원하고 공공외교를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1992년 고려대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한 김신임 총영사는 26회 외무고시로 입문해 주 독일 1등 서기관과 주 영국 공사 겸 총영사, 외교부 부대변인, 주 미국 공사를 역임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이 백신 접종 상황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최종 지침은 각 주 정부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 지침에 따르면 백신을 완전히 접종받은 사람은 캠핑이나 바베큐 등 야외에서 거리 두기나 마스크 없이도 소규모 모임이 가능합니다. 부분 접종이나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과의 모임에도 마스크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선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두 접종 완료자들이면 소규모 모임에 한해 마스크 없이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파티를 할 수 있으며 포옹도 가능합니다. 또 야외 결혼식이나 생일 파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내에서 열리는 대형 행사에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가 권고사항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기저질환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종교 모임과 실내 헬스장 등 실내에서 여러 가구가 모일 때, 또 콘서트나 야구 관람 등 야외 대형 행사 참석 시엔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외 백신을 한 번만 맞았거나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항목에서 제한적입니다. 참석자 중에 기저질환자나 취약계층이 있으면 실내 소규모 모임이나 야외 생일 파티에서도 마스크와 거리 두기를 지키고 특히 그 외 대형 행사와 종교 모임, 콘서트 등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거리 두기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야외에서 소규모 모임에 참석할 경우 참석자 모두가 편안하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처음으로 연방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일부에선 실내 모임에 대한 방역 완화가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0명 늘고 3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토론토 37명, 워터루 26명, 그레이브루스 25명, 필 지역은 15명입니다. 주말 사흘을 보면 토요일 346명, 일요일 287명에 이어 200명에 근접하며 지난해 9월 1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간 일평균 환자 수도 전주 334명에서 278명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온주에서만 286명의 델타 감염자가 확인돼 이제 온주는 델타 변이가 주종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주는 성인 기준 1차 백신 접종률이 77%,
2차 접종률은 35%입니다. 이외 퀘벡주에서 76명,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지난주 금요일 72명 등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500에서 600명대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인도발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의 테레사 탐 보건 책임자는 캐나다의 백신 접종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올 가을 캐나다 전역에 델타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전국의 신규 확진자 중 델타 감염자가 증가하며 지난 24일까지 1,080명이 델타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진 영국발 알파 변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4월 말 이후로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 델타 감염이 4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젊은 층에게 신속한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4차 대유행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델타 변이를 통제하고 대응할 수 있으려면 국민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델타 확산이 통제된다면 국민의 75%가 접종을 모두 완료할 경우 실내 모임이나 실내 영업 등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는 다시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영국은 봉쇄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고 호주도 시드니와 다윈 등 대도시를 잇따라 봉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감염자가 2주마다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국에서 6.25 전쟁 제7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온타리오주 브램튼 매더빌 묘역과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버나비 센트럴파크 평화의 사도 앞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인 6.25 참전 용사회와 김득한 주 토론토 총영사, 연하마틴 상원의원과 넬리신 하원 의원, 한인 단체장 이외에 연방과 주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참전 용사와 호국 영웅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결코 잊히지 않도록 기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한 접종소에서 하루 동안 백신 접종을 마친 일일 접종자 기록이 북미 지역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어제 스코시아 경기장에 마련된 접종소엔 밤 8시 30분까지 26,771명이 다녀가 앞서 미국 텍사스 자동차 스피드웨이에서 세운 17,003명을 훌쩍 뛰어넘겼습니다. 이전 캐나다 일일 접종 기록은 지난달 16일 톤클리프 파크 접종소에서 세운 1,470명으로 이 기록은 어제 오후 2시 19분에 이미 깨졌습니다. 한낮 체감온도가 40도에 가까운 혹독한 불볕더위가 이어지자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프레이저 보건지역이 어제부터 집단 접종소와 선별 검사소 운영 시간을 대폭 앞당겼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이 덮친 버나비와 코키틀람, 서리 등 프레이저 보건지역에선 직원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접종소 60여 곳의 개장 시간을 낮 12시까지로 앞당기고 오후 예약자들은 기온이 내려가는 다른 날로 옮겼습니다. BC주의 리턴 지역이 역대 가장 높은 46.1도를 기록했으며 BC주 이외에 알버타와 사스카추완주까지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폭염은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방구형 지붕처럼 뜨거운 공기를 대지에 가두는 열돔 형상으로 상공기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미국 서부에 자리 잡은 열돔이 캐나다까지 뻗어나가면서 발생했습니다. (30%에) 가까운 캐나다인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29%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하거나 사적 모임 인원을 위반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27%는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17%는 마스크 등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21%는 아예 방역수칙을 무시했고
7%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믿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응답자 대다수는 TV 뉴스나 온라인 또는 정부 웹사이트에서 코로나에 대한 소식을 얻는다고 답했으며 반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한다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사적 모임 인원을 어겼다고 답한 사례는 전국에서 퀘벡주와 중부 지역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14일 사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